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70주년 광복절인 오늘 광주 전남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시민들의 기부로 광주시청 앞에 세워졌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이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가운데 채용 인원은 여전히 미정이라 지원자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고흥 지역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가 적조경보로 대체됐습니다. 적조는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돈을 걷어 예산을 대고 재능 기부를 통해 만들어진 동상이 어제 광주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말하는 건데요. 고통을 넘어 용서와 비극을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셋, 제발! 하얀 천을 걷어낸 자리에 한 소녀가 서 있습니다. 하늘로 뻗은 오른손과 가슴을 움켜쥔 왼손. 아픔 극복과 따뜻한 위로를 상징하는 나비가 소녀의 손에 살포시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세상을 향해 신명나는 날갯짓을 하리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청 앞에 세워졌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그러나 용서를 자기는 하고 싶다. 그러는데 잊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한 봉사단체 청년들로부터 시작됐지만 소녀상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건립 장소 문제 등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천여 명의 시민이 보내준 4,200만 원의 성금과 한 조각가의 재능 기부로 광주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조금 더 젊은 층들에게 역사 문제 많이 관심도 갖고 이제 또 이곳에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이제 단순히 교과서로만 보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할머니들 아픔을 기억하고 우유곡절 끝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면서 광주시청 앞 광장이 광주정신과 함께 평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 도중 분신한 최은열 씨가 쓴 자필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7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8장 분량의 문서에서 최 씨는 일본이 아직도 과거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정부의 반응도 없어 안타깝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신해 자신이 뛰어들겠다는 절절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최 씨의 뜻을 알리는 노력과 함께 쾌유 기원 및 치료비 모금 활동에 들어갔으며 전신에 화상을 입은 최 씨는 어제 오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70주년 광복절을 축하하는 기념식과 공연 등 행사가 광주 전남 곳곳에서 열립니다. 광주시는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0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갖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윤장현 시장과 조영표 의장 등은 상무시민공원 내 광주 독립운동 기념탑에 헌화 분향하고 참배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도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광복회원과 기관단체장 등 900여 명이 참석하는 기념식을 갖습니다. 광주 전남 곳곳에는 가슴 아픈 일제 식민 통치의 역사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오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곳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김진선 기자입니다. 유달산 기슭에 위치한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옛 일본 영사관. 115년 된 붉은 건물은 근대 역사관으로 꾸며져 개항 이후 목포의 역사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됐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흘 동안 무료 개방돼 평소보다 3배 많은 하루 600~700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 목포에 여행을 왔는데 마침 3일 연휴고 해가지고서 또 무료라는 이점도 있고 해서 이제 근대사 박물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던 옛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도 바로 아래 근대역사관 2관으로 꾸며져 일제의 만행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국민들을 위해 지었던 사찰, 일본인 자녀들이 다니던 소학교 건물 등 곳곳에 남아있는 강점의 흔적. 일본식 가옥을 비롯한 근대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거리 전체가 역사 탐방지입니다. 과거 근대사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이 공간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그런 근대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일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목포가 근대 도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탄생된 것이죠.
목포 근대역사관을 비롯해 전남에서는 한평 상해 임시정부 청사, 완도 소환항일운동 기념관, 해남 3.1운동 민족대표 양한목 선생 생가 등 광복절 연휴에 찾을 역사 탐방지와 체험 여행지가 선정돼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직원 채용에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려든 아시아문화원이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채용 인원조차 정해지지 않은 안개 속 채용에 지원자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업무를 위탁할 특수법인 아시아문화원의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지원자 가운데 4분의 1인 800여 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입을 채용하는 4급과 5급에는 일단 700여 명이 합격했고 경력직인 2, 3급에는 100여 명이 합격했습니다. 4, 5급 서류 합격자들은 당장 오늘 오후 서울에서 직무 적성 검사를 필기시험으로 치르게 됩니다. 면접을 포함한 모든 채용 절차는 다음 주 금요일 21일까지 마무리됩니다. 이번 채용은 전국적으로 3,200여 명이 몰려들 정도로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채용 정보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정원을 놓고 아직도 실랑이 중이라 최종 합격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고 최종 합격 발표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 세워지는 법인의 신규 채용인 탓에 어떤 요건이 당락을 좌우하는지도 정보가 부족합니다. 가산점 대상인 아시아문화개발원 경력자와 지역인재가 서류 전형에서 몇 명이나 합격했는지, 가산점이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비공개입니다. 전당개관을 20여일 남기고 정원조차 미정인 채 시급히 치러지는 깜깜이 채용에 지원자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 고흥과 경남 거제 해역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가 그제 저녁 9시를 기해 적조경보로 대체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여수 주변 해역에 적조경보 기준의 6배 수준인 밀리리터당 최대 5,800개체의 유해성 적조생물이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돌산 동쪽과 남쪽 해역의 적조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수 해역의 수온이 적조생물 성장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당분간 적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전남을 떠받치는 주력 산업입니다. 석유화학에 이어 철강 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고도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하지만 공급 과잉과 수출 부진, 저부가가치로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에 대한 고도화 다각화가 시급하고 절실한 이유입니다. 먼저 범용 소재의 석유화학을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화학 소재로 바꾸는 사업에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1단계 사업비로 국비 602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광양 세풍산단에 국비 1,500억 원이 투입돼 화학소재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기존의 여수화학단지가 합성수지라든가 합성고무의 어떤 그런 제품들에서 이제 기능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고기능성의 어떠한 제품을 만든 기업들이 많이 광양만권으로 유치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 하나의 축인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고기능성 금속 소재 가공기술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연구 영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500억 원을 들여 고기능성 금속 소재 연구개발 집적화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만 통과되면 사업 추진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을 미래형 산업 구조로 바꾸는 발걸음이 시작되면서 전남의 산업 생태계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해남과 진도를 가로지르는 울돌목에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한 건설사가 투자 의사를 보인 가운데 진도군과 해남군도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썰물 때 요란한 울음소리가 들린 데에서 붙여진 울돌목. 곳곳에 거센 물살과 소용돌이가 치는 이곳은 정유재란 당시 13척의 배로 10배가 넘는 외선을 물리친 호국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울돌목 위로 해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건설사가 해남 우수형 관광지에서 진도 타워 사이에 250억 원을 투자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총 길이는 1km를 약간 넘습니다.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해남군에 이어 진도군도 긍정적인 검토에 나서면서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우수형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영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시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관광 테마를 함께 발전시켜 간다고 하면은 큰 기대 효과를 내지 않을까. 남도 서남부 쪽에 막 새로운 관광 테마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가 호국 성지인 울돌목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사업 추진에 앞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허가 주체와 탑승 장소를 어느 군에 둘지, 또 환경단체의 반대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이 다음 달 19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비를 자부담 20%를 포함해 한 개에 1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6월 말 현재 운영 중인 1,200여 개 어린이집 가운데 76%인 950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사업비는 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농어촌 학생의 생생한 영어 체험을 위해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이 공동 개최한 2015 전라남도 영어체험 캠프가 19일 동안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올해로 9회째인 이번 영어체험 캠프는 초당대, 전남도립대 등 6개 캠프에서 1,900여 명의 초중학생이 참가했고 쇼핑, 요리, 음악 등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로 체험 부스를 마련해 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습니다.